엄마, 친구들은 집에서 반팔 입는데요. 7살 딸이 울먹였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48만 원 난방비를 내고도 집에서 패딩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서울에서의 첫날 밤. 엄마, 바닥이 마법이에요. 난생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난방비 고지서 단돈 12만 원. 겨울에 집에서 반팔 입는 나라. 한국의 따뜻한 비밀. 지금 공개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우편함에서 꺼낸 하얀 봉투를 쥔 제 손이 말이죠. 토론토 가스 회사 로고가 찍힌 그 봉투는 매달 이맘때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5시, 아파트 복도는 냉장고보다 차갑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봉투를 뜯는 손이 더 빨리 떨렸습니다. 청구 금액란의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82달러. 한국 돈으로 48만 원이 넘습니다. 지난달보다 3만 원이나 올랐어요. 보일러 온도를 17도까지 낮췄는데도 말이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번 달 식비를 또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아니, 제 점심값을 아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급식비만큼은 절대 손댈 수 없으니까요. 저는 제니퍼 톰슨, 36살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IT 회사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3년 전 이혼하고 7살 딸 에밀리와 5살 아들 제이슨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연봉은 나쁘지 않지만 육아와 생활비, 그리고 이살인적인 난방비까지 감당하려면 늘 빠듯해요. 고지서를 주머니에 구겨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집안이 밖보다 따뜻해야 정상인데 우리 집은 늘 애매했습니다. 춥다고 하기엔 보일러가 돌아가고 따뜻하다고 하기엔 패딩 없이는 못 견딜 정도였죠. 거실 온도계는 1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보일러를 17도로 설정해놨는데 실제 온도는 그보다 낮게 유지되는 겁니다. 낡은 아파트라 단열이 형편없거든요. 창틀 사이로 바람이 새어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물론 패딩을 입은 채로요. 집안에서 패딩을 벗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겨울이 시작된 11월부터 지금까지 석 달 동안 늘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뜨거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려서 컵의 온기가 반가웠어요. 주방 창문 밖으로 토론토의 겨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영하 20도. 일기예보에서 오늘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춥다고 했죠. 아이들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두 아이가 한 이불 속에서 꼭 껴안고 자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동생을 품에 안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각자 이불을 덮고 잤는데 올해부터는 저렇게 붙어서 자더라고요. 추워서 그런다는 걸 모르는 척했습니다. 제이슨의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온 작은 손도 차가워 보였어요. 살금살금 다가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 덮어줬습니다. 에밀리가 잠결에 몸을 움츠렸어요. 엄마, 추워요. 잠꼬대처럼 나온 딸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안해, 에밀리. 엄마가 난방을 더 올려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48만 원. 만약 보일러를 20도로 올리면 60만 원은 훌쩍 넘을 겁니다. 그 돈이면 아이들 학원비를 낼 수 있어요. 부엌으로 돌아와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리얼과 우유, 토스트. 간단하지만 아침만큼은 따뜻하게 먹이고 싶어서 토스트기를 돌렸어요. 식빵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동안 저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냈습니다.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30초가 길게 느껴졌어요. 집안이 너무 추워서 우유도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금방 차가워지거든요. 뜨거워진 우유를 컵에 따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6시 30분,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이들을 깨울 시간이에요. 에밀리, 제이슨, 일어나야지. 이불을 살짝 걷으며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싫어요, 추워요. 에밀리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겼어요. 일어나서 따뜻한 우유 마시자. 엄마가 토스트도 구웠어. 달래듯 말했지만 아이들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이불을 확 걷어냈어요. 차가운 공기가 아이들을 덮치자 둘 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추워. 제이슨이 울상을 지으며 제품으로 파고들었어요. 빨리 옷 입어. 부엌에 난로 켜놨어.
아이들을 재촉했습니다. 물론 난로라고 해봤자 토스트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전부였지만요. 에밀리와 제이슨은 파자마 위에 두꺼운 후드티를 껴입었습니다. 거기에 털조끼까지 겹쳐 입었어요. 양말도 2겹씩 신었죠. 집안에서 이렇게 입어야 하는 게 정상일까요? 다른 집 아이들도 다 이럴까요? 식탁에 앉은 아이들은 뜨거운 우유컵을 양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조금씩 마셨어요. 토스트 위에 땅콩버터를 발라줬는데 에밀리가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엄마, 소피 집은 왜 따뜻해요? 소피는 집에서 반팔 입는데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소피는 에밀리 반 친구예요. 부유한 집안 아이죠. 아마 난방비 걱정 따윈 하지 않을 겁니다. 소피네는 집이 좀 특별해서 그래. 우리 집은 우리만의 방식이 있잖아. 얼버무렸습니다. 우리 집도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에밀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곧 봄이 올 거야. 조금만 참자. 거짓말처럼 들리는 위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2월 초, 겨울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어요. 아이들을 학교 버스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주머니 속 고지서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48만 원.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내야 합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도 파리했습니다. 36살이 40대처럼 보일 정도로 지쳐 보였어요. 다크서클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히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출퇴근할 때만큼은 따뜻하고 싶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 20분. 그 짧은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집보다 차 안이 더 따뜻한 삶이 말이죠. 퇴근길은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에 가는 길, 오늘따라 눈발이 날렸어요. 영하 18도. 라디오에서 기상캐스터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진답니다. 학교 앞에 차를 세우자 에밀리와 제이슨이 뛰어왔습니다. 두 아이 모두 빨간 코에 눈물 고인 눈으로 차에 올라탔어요. 히터 바람을 얼굴에 쐬며 제이슨이 으흥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따뜻해. 제이슨이 히터 송풍구에 손을 갖다 댔어요. 손 대이면 안 돼. 화상 입어. 제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계속 히터 쪽으로 손을 뻗었죠. 그만큼 추웠던 겁니다. 집으로 가는 15분 내내 에밀리가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떠드는데 오늘은 창밖만 바라봤어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에밀리, 무슨 일 있어? 백미러로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 현관에서 외투를 벗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입고 있던 두꺼운 옷은 그대로였어요. 후드티, 내복, 터틀넥 스웨터. 겹겹이 껴입은 옷들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간식 먹을래? 엄마가 핫초코 만들어줄게. 주방으로 가며 물었습니다. 응. 제이슨만 대답하고 에밀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핫초코를 만들면서 슬쩍 거실을 봤습니다. 에밀리가 소파에 앉아 무릎을 꼭 껴안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우는 건가요? 컵 2개의 뜨거운 핫초코를 따라 거실로 갔습니다. 에밀리 옆에 앉으며 컵을 건넸어요. 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에밀리,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딸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엄마.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소피가 그랬어요. 자기는 집에서 반팔 입는데요. 반바지도 입고 맨발로 다닌대요. 그래. 소피네 집이 따뜻한가 보네.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근데 소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시카도 마이클도 거의 다 그렇대요. 에밀리의 눈에서 눈물이 똑 떨어졌어요. 나만 집에서도 이렇게 두껍게 입어요. 왜 우리 집만 추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살 아이가 할 고민이 아니잖아요. 친구들처럼 집에서 편하게 입고 싶다는 게 뭐가 그리 큰 바람인가요? 에밀리는 특별해서 그래.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따뜻하게 지내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집 추워요. 진짜 추워요. 에밀리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나도 소피처럼 집에서 반팔 입고 싶어요. 맨발로 다니고 싶다고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난방비 때문에 보일러를 낮게 틀어서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7살 아이가 그걸 이해할까요? 에밀리를 꽉 안았습니다. 딸의 작은 몸이 제 품에서 흐느꼈어요. 제이슨도 핫초코를 내려놓고 우리 옆으로 왔습니다. 누나, 울지 마. 제이슨이 에밀리 등을 토닥였어요. 세 식구가 소파에서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집 안 온도는 여전히 15도. 바깥 눈발은 점점 거세졌어요. 저녁을 먹이고 아이들을 씻겼습니다. 욕실 문을 꽉 닫고 온수를 틀었어요. 김이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욕실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욕조에서 놀 때만큼은 웃음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씻고 나오면 또 지옥이죠. 젖은 머리를 말리는 동안 아이들이 덜덜 떨었습니다. 드라이기를 최대한 빨리 돌렸지만 거실이 추워서 금방 몸이 식었어요. 잠옷 위에 두꺼운 수면 조끼를 입혔습니다. 양말도 2겹씩 신겼어요. 침대에 들어가기 전 아이들 방 보일러를 살짝 올렸습니다. 17도에서 18도로. 단 1도지만 이것도 부담이었어요. 잘 자, 에밀리. 잘 자, 제이슨.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며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엄마도 같이 자요. 제이슨이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엄마는 설거지하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불을 끄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을 따갑게 했지만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설거지가 끝나도 한참 동안 손을 물에 담그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맘 10시. 아이들이 잠들었을 시간이에요. 살금살금 아이들 방문을 열었습니다. 에밀리와 제이슨이 한 침대에서 꼭 껴안고 자고 있었어요. 분명 각자 침대가 있는데 추워서 또 모인 겁니다. 제이슨의 작은 손이 누나 옷깃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때 제이슨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추워요. 가느다란 목소리였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침대 옆에 주저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두 아이 모두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웅크려 자고 있었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보일러를 더 올려줄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20도만 해도. 아니, 19도만 해도 아이들이 조금은 덜 추울 텐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잔고를 확인했어요. 다음 주 월급날까지 남은 돈 127만 원. 여기서 48만 원 난방비를 내고 아이들 학원비 30만 원, 식비 40만 원을 빼면 9만 원 남습니다. 만약 보일러를 더 올리면 난방비가 60만 원은 넘을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예요. 카드값도 못 갚게 되죠. 핸드폰 화면을 껐습니다. 안 돼. 못 올려. 이성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아이들 재우고 혼자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불을 끈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게 보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았어요. 싱글맘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이들에게 따뜻함조차 제대로 못 주는 엄마. 이게 내 한계구나. 테이블 위에 놓인 난방비 고지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82달러. 저 숫자가 우리 가족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회사 상사 로버트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제니퍼, 내일 오전에 잠깐 시간 있어?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지? 프로젝트 관련인가? 메시지를 읽고 다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토론토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건물들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따뜻할까요? 아이들이 반팔 입고 뛰어노는 집도 있을까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자야 해요. 내일도 버텨야 하니까. 제 방으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아이들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여전히 꼭 껴안고 자고 있었어요. 미안해, 에밀리. 미안해, 제이슨.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너희도 집에서 반팔 입을 수 있게 해줄게. 언젠가는. 다음 날 아침 로버트 상사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어요. 어젯밤 메시지가 신경 쓰여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들어와, 제니퍼. 로버트가 문을 열어줬어요. 50대 중반의 이 남자는 제가 이혼하고 싱글맘이 된 후에도 늘 배려해줬습니다. 앉아. 커피 마실래? 로버트가 창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감사합니다.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앉았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아니야. 로버트가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오히려 반대야. 내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승진? 아니면 보너스? 본사에서 서울지사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야. 6개월 파견 근무자를 찾고 있는데 내가 널 추천했어. 로버트가 서류 몇 장을 건넸어요. 서울이요? 한국 서울 말인가요?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아시아 시장 확대 프로젝트의 핵심이야. 내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꼭 필요해.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파견 조건이 적혀 있었어요. 급여 20% 인상, 주거비 전액 지원, 자녀 교육비 보조. 주거는 회사에서 23평 아파트를 제공해. 가구도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고 아이들 학교도 국제학교로 알아봤어. 로버트가 설명했습니다. 23평. 지금 우리 집보다 작지만 회사가 제공한다면 월세 걱정은 없겠죠. 하지만 한국이라니. 저기, 한국 날씨는 어떤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겨울엔 좀 춥지.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대. 하지만 실내는 걱정 없어. 한국 난방 시스템이 좋다고 들었어. 온돌이라고 바닥 난방이 되는 시스템이래. 로버트가 태블릿을 켜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바닥 난방이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한국 직원들한테 들으니까. 겨울에도 집에서 반팔 입고 산다던데. 로버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팔요? 영하 10도인데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실내 난방이 잘 되나 봐. 아무튼 난방비는 회사에서 관리비 지원해주니까 걱정 마. 로버트가 서류를 다시 가리켰어요. 난방비 지원. 그 단어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지금 제 월급의 절반 가까이가 난방비로 나가는데 말이죠. 생각해볼 시간 주세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답 주면 돼. 로버트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좋은 기회야, 제니퍼. 아이들한테도 새로운 경험이 될 거야. 사무실을 나와 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한국, 서울, 6개월.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꺼내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겨울 날씨. 검색창에 쳤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서울 겨울 평균 기온 영하 5도에서 영하 15도. 토론토랑 비슷하거나 더 춥네요. 불안해졌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추운데 거기 가서 더 고생하는 거 아닐까? 아이들이 또 추위에 떨면 어떡하지? 하지만 로버트 말이 맞다면 실내는 따뜻하다고 했죠. 진짜일까요?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침실로 가서 아이들을 봤습니다. 오늘도 한 침대에서 꼭 껴안고 자고 있었어요.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에밀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집에서 반팔 입고 싶어요. 혹시 한국에서는 정말 가능할까요? 아이들이 집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로버트 사무실로 갔어요. 가겠습니다. 한국으로요. 문을 열자마자 말했어요. 정말? 로버트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네.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결정했어.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로버트가 악수를 청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에밀리, 제이슨.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두 아이를 소파에 앉혔어요. 뭐예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이사가. 6개월 동안. 최대한 밝게 말했습니다. 한국? 그게 어디예요? 제이슨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주 먼 나라야. 비행기 타고 가야 해. 지구본을 꺼내서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거기도 추워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춥긴 해. 하지만 거기는 집안이 따뜻하대. 아주 많이. 에밀리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진짜요? 우리도 집에서 반팔 입을 수 있어요?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러길 바라. 엄마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나 한국 가고 싶어요. 에밀리가 소파에서 폴짝 뛰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패딩, 겨울 옷가지들. 캐나다에서 쌓아온 3년의 삶을 상자에 담았어요. 한 달 후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2월 28일 출발. 봄이 오기 직전이죠. 에밀리와 제이슨은 신났지만 저는 떨렸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선택일까요? 아이들이 정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캐리어를 끌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토론토의 겨울 풍경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영하 18도. 창밖으로 하얀 입김을 내뿜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한국은 정말 다를까요? 차가웠습니다. 인천공항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어요. 영하 10도. 토론토와 비슷한 추위였지만 바람의 느낌이 달랐습니다. 건조하고 날카로웠어요. 엄마, 춥다. 제이슨이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택시 타. 아이들 손을 꼭 잡고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어요. 13시간의 비행으로 아이들도 지쳐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캐리어를 끌면서 비틀거렸고 제이슨은 계속 하품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죠. 택시 기사님이 짐을 트렁크에 실어주셨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가자 훈훈한 히터 바람이 반가웠어요. 기사님께 회사에서 보낸 주소를 보여드렸습니다. 서울 마포구요? 네, 알겠습니다. 기사님이 영어로 대답해 주셨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아파트 단지들, 빽빽한 건물들, 생각보다 큰 도시였어요. 토론토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20층짜리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여기에요. 기사님이 차에서 내려 짐을 내려주셨어요.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자 경비 아저씨가 반겨주셨습니다. 회사에서 미리 연락이 갔었나 봐요. 열쇠와 서류 봉투를 건네주시며 뭔가 설명을 하셨는데 한국어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땡큐. 고개를 숙이며 열쇠를 받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1204호. 우리 집이라고 적힌 문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꽂고 돌렸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아! 에밀리가 먼저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자 거실이 나왔어요. 23평이라 그렇게 넓진 않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소파, 식탁, TV가 보였어요. 방은 2개였습니다. 하나는 제 방, 하나는 아이들 방으로 쓰면 되겠죠. 부엌도 작지만 알차 보였어요. 엄마! 에밀리가 아이들 방에서 소리쳤습니다. 놀란 목소리였어요. 왜 그래? 달려갔습니다. 에밀리와 제이슨이 방 한가운데 서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옷장, 책상, 작은 서랍장. 하지만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침대가 없었어요. 엄마, 침대 어디 있어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로버트가 기본 가구는 다 준비돼 있다고 했는데 제 방도 확인했어요. 역시 침대가 없었습니다. 혹시 배송이 늦어진 건가? 아니면 한국 회사가 비용을 아끼려고 일부러 빼놓은 건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가난한 파견 직원이라고 제대로 안 챙겨준 건 아니겠죠? 괜찮아. 엄마가 내일 회사에 얘기할게.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자요? 제이슨이 울먹였어요. 그때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안에 이불과 베개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어요. 두툼한 요와 담요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닥에 이불 깔고 자자. 캠핑하는 것처럼. 최대한 밝게 말했습니다. 바닥에서요? 에밀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재미있을 거야. 이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토론토에서 벗어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바닥에서 자게 되다니. 저녁은 편의점에서 산 김밥과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아이들이 피곤해서 일찍 씻기고 재웠어요. 아이들 방 바닥에 요를 펼쳤습니다. 그 위에 이불을 깔고 베개를 놓았어요.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웠습니다. 엄마, 바닥 딱딱해요. 제이슨이 투덜거렸어요. 내일 두꺼운 거 더 깔아줄게.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불을 끄려는데 에밀리가 손을 잡았어요. 엄마, 여기도 추우면 어떡해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추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으면. 괜찮아. 보일러 틀면 따뜻할 거야.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에밀리의 숨소리가 깊어지고 제이슨이 작게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거실로 나와 보일러를 찾았습니다. 현관 옆 벽에 하얀색 플라스틱 상자가 붙어 있었어요. 버튼을 누르자 불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온도 설정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일단 20도로 맞췄어요. 토론토에서는 17도로 살았지만 여기선 좀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디선가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일러가 작동하는 소리인가 봐요. 제 방으로 가서 저도 바닥에 이불을 펼쳤습니다. 캐리어에서 잠옷을 꺼내 입었어요. 바닥에 누우니 딱딱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푹신한 매트리스에서 잤는데 등이 아플 것 같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이구나. 6개월 동안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불안했습니다. 침대도 제대로 없는 집, 난방비는 얼마나 나올지, 아이들은 적응할 수 있을지. 눈을 감으려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등 밑에서부터 미세한 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졌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바닥을 짚어봤어요. 아까는 차가웠는데 지금은 미지근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핫팩처럼. 이게 온돌인가요? 허리를 바닥에 밀착시켜봤습니다. 묵직하고 은근한 열기가 천천히 퍼졌어요. 토론토의 라디에이터처럼 공기를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바닥 자체가 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웠어요. 바닥이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다니. 몸을 웅크렸다가 펴봤습니다. 등 전체로 열기가 전달됐어요. 토론토에서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얼른 일어나 아이들 방으로 갔어요. 살짝 문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에밀리와 제이슨이 이불을 걷어차고 자고 있었어요. 토론토에서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기고 잤는데 바닥에 손을 대봤습니다. 따뜻했어요. 제 방과 똑같이. 혹시 너무 더워서 땀 흘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서 에밀리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보송보송했어요. 적당한 온도였습니다. 제이슨이 잠결에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더 걷어차며 활짝 펴고 누웠어요. 토론토에서는 절대 볼 수 없던 자세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렸어요. 혹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 바닥이 계속 이렇게 따뜻하면 아이들이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곧 다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난방비. 이렇게 따뜻하면 분명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한 달 후가 두려웠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등이 바닥에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아니, 떨어지기 싫었습니다. 바닥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토론토에서의 겨울 아침은 늘 고통이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가는 게 얼음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만큼 두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바닥 자체가 거대한 전기장판 같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아이들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제이슨의 목소리였습니다. 급히 일어나 아이들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에밀리와 제이슨이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었거든요. 마치 수영하는 자세처럼. 뭐 하는 거야? 웃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바닥이 마법이에요. 제이슨이 신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따뜻해요. 진짜 따뜻하다고요. 에밀리도 바닥에 볼을 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정말이에요? 꿈 아니죠? 에밀리가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7살짜리가 따뜻한 바닥을 꾸미냐고 물을 정도라니. 정말이야. 온돌이라는 거래. 한국에는 바닥이 따뜻해. 무릎을 꿇고 아이들 옆에 앉았어요. 아, 최고예요. 제이슨이 바닥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입고 있던 두꺼운 수면 조끼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뭐해? 물었습니다. 더워요. 벗을래요? 에밀리가 조끼를 벗어던졌어요. 그 아래 입고 있던 긴팔 티셔츠도 벗으려고 했습니다. 에밀리, 감기 걸려.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더워요. 에밀리는 듣지 않고 긴팔을 벗었어요. 그 안에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만 남았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져온 반팔이었어요. 지난 여름에 입었던 옷이죠. 겨울에는 한 번도 꺼내본 적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두 팔을 활짝 펴며 빙글빙글 돌았어요. 엄마, 나 반팔 입었어요. 집에서 반팔. 소피처럼. 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고작 집에서 반팔 입는 게 뭐라고.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나도 벗을래요. 제이슨도 따라했어요. 두꺼운 옷을 하나씩 벗어던지더니 반팔 하나만 남겼습니다. 양말도 벗었어요. 맨발로 바닥을 밟으며 깔깔거렸습니다. 간지러워요. 근데 따뜻해요. 제이슨이 발바닥으로 바닥을 문질렀어요. 두 아이가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집안을 돌아다니며 소리쳤어요. 최고예요. 여기 최고. 저는 소파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절대 볼 수 없던 광경이었어요. 겨울에 집에서 반팔 입고 뛰어노는 아이들. 에밀리가 거실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대자로 팔다리를 쭉 펴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엄마, 이게 천국이에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래, 어쩌면 천국일지도 몰라. 제이슨도 누나 옆에 누웠어요. 두 아이가 나란히 바닥에 누워 행복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 기분 좋아. 제이슨이 중얼거렸어요. 저도 아이들 옆에 누웠습니다. 세 식구가 거실 바닥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영하의 날씨지만 우리는 이렇게 따뜻했습니다. 엄마, 우리 계속 여기 살아요. 에밀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6개월만 있기로 했잖아.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계속 여기 있고 싶어요. 캐나다 가기 싫어요.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집이 따뜻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남고 싶어 하다니. 그때 불현듯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난방비.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일러를 20도로 틀어놨어요. 토론토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혹시 이번 달 난방비가 100만 원 넘게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 회사에서 지원해준다고 했지만 한도가 있을 거예요. 초과분은 제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이슨이 바닥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이 행복이 고지서 한 장으로 끝날까봐 무서웠습니다. 토론토에서처럼 다시 보일러를 낮추고 두꺼운 옷을 껴입어야 한다면. 하지만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아이들이 행복하니까요. 엄마도 벗어요. 에밀리가 제 스웨터를 잡아당겼어요. 엄마는 괜찮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엄마도 벗어야 해요. 따뜻한데 왜 두껍게 입어요? 에밀리가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저도 두꺼운 스웨터를 벗었습니다. 얇은 긴팔 티셔츠만 남았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겨울에 이렇게 얇게 입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전혀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당히 시원한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바닥은 따뜻하고 공기는 시원하고. 이게 바로 온돌인가요? 그날 하루 종일 우리는 바닥에 누워 지냈습니다. 식사 시간 빼고는 계속 거실이나 방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저녁 때 아이들을 씻기고 잠옷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수면 조끼는 입히지 않았어요. 얇은 잠옷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잘 자, 에밀리. 잘 자, 제이슨. 이불을 덮어주는데 이번엔 목까지 올리지 않았습니다. 배까지만 덮어줬어요. 엄마, 고마워요. 에밀리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가? 물었습니다. 여기 데려와줘서. 한국 진짜 좋아요. 에밀리가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무거워졌어요. 혹시 난방비가 감당 안 되면 어쩌지? 다시 추운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3월 말 서울에는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난방비 고지서가 올까봐 조마조마했거든요. 토론토에서는 매달 이맘때쯤 그 무서운 봉투가 왔었죠. 회사 일은 잘 풀렸습니다. 서울지사 프로젝트가 순조로웠고 동료들도 친절했어요. 아이들도 국제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습니다. 난방비. 그 생각만 하면 밤잠을 설쳤어요. 한 달 동안 우리는 보일러를 하루 종일 틀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도 낮에 집에 아무도 없을 때도 켜놨어요. 저녁에 돌아오면 집이 따뜻했으니까요. 온도는 늘 20도에서 22도 사이로 맞췄습니다. 토론토에서는 17도로도 부담스러웠는데 말이죠. 아이들은 매일 집에서 반팔을 입었어요. 심지어 반바지에 맨발로 다녔습니다. 에밀리는 거실 바닥에서 숙제를 했고 제이슨은 방 바닥에서 레고를 했어요. 저도 변했습니다. 집에서 두꺼운 옷을 입지 않게 됐어요. 긴팔 티셔츠나 얇은 가디건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할수록 불안도 커졌습니다. 이런 사치를 누리는 대가가 얼마일까요? 토론토에서 계산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난방을 틀면 최소 80만 원은 나올 거예요. 어쩌면 100만 원도 넘을지 모릅니다. 회사에서 난방비를 지원해준다고 했지만 한도가 있을 겁니다. 분명 상한선이 있을 거예요. 초과분은 제가 내야 하겠죠.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약 80만 원이 나오고 회사가 30만 원만 지원해준다면 50만 원을 제가 내야 합니다. 그럼 이번 달 적자예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시 두꺼운 옷을 입혀야 할까요? 보일러를 낮춰야 할까요? 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에밀리와 제이슨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 말이죠. 3월 28일 월요일 출근하기 전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거기에 하얀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로고가 찍힌 봉투. 드디어 왔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꺼내 들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뜯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승객들이 힐끗거리며 쳐다봤어요. 제 얼굴이 창백했을 겁니다. 점심시간 회사 화장실 칸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덮어 앉았어요.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쳐다보다가 큰 숨을 들이켰어요. 제발 50만 원만 넘지 말아줘.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50만 원이면 회사 지원금으로 어떻게든 메울 수 있을 거예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고지서가 나왔어요. 눈을 질끈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청구 금액란을 봤어요. 1, 2, 3. 숫자를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12만 3,540원. 잠깐 뭐라고요? 다시 봤습니다. 눈을 비비고 또 봤어요. 청구 금액 12만 3,540원. 12만 원? 고작 12만 원이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잘못 봤을 거예요. 아니면 0이 하나 빠졌거나. 고지서를 구겨쥐고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환율을 검색했습니다. 12만 원은 캐나다 돈으로 약 140달러. 토론토에서 내던 480달러의 14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제니퍼, 괜찮아요? 얼굴이 새하얀데. 괜찮아요. 아니, 너무 좋아요.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고지서를 책상 서랍에 넣었다 꺼냈다를 반복했어요. 퇴근 후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1층 관리실로 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책상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대한 또박또박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배운 말이었습니다. 1204호. 왔어요? 경비 아저씨가 영어로 대답해 주셨어요. 이거요. 고지서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맞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비 아저씨가 고지서를 받아들고 보셨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12만 3천 원. 왜요? 문제 있어요?
아니요, 그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적긴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래요. 2월이었으면 15만 원은 나왔을 텐데. 경비 아저씨가 웃으셨어요. 저는 하루 종일 틀었어요. 아침, 저녁, 밤. 계속 20도로요. 손짓 발짓을 섞어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좀 더 나왔을 텐데. 23평이라 원래 적게 나와요. 게다가 이 아파트는 단열이 잘 돼서. 경비 아저씨가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캐나다는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이에요. 이 정도로 틀면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어머, 진짜요? 비싸네. 여기는 온돌이라 효율 좋아요. 한번 데워지면 오래 가거든요. 경비 아저씨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럼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걱정 마세요. 다음 달에도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고지서를 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푹 숙여 인사했어요. 관리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12층에 도착해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눈물을 닦았어요.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왔다. 제이슨이 현관으로 뛰어왔습니다. 반팔에 반바지, 맨발이었어요. 에밀리도 거실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반팔이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요. 에밀리가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또 터져 나왔거든요. 엄마, 왜 울어요? 에밀리가 놀라 일어났어요. 아니야. 괜찮아. 행복해서 그래. 두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토론토에서는 48만 원을 내고도 아이들이 떨었습니다. 여기서는 12만 원으로 아이들이 반팔을 입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뭘까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등을 감쌌어요. 핸드폰을 꺼내 계산기를 켰습니다. 토론토 난방비 월 48만 원. 한국 난방비 월 12만 원. 차액 36만 원. 36만 원이면 아이들 학원비예요. 아니, 일주일치 식비예요. 캐나다에서 우리 가족은 따뜻함을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아야 누릴 수 있는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평범한 사람도 겨울에 집에서 반팔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후 토론토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그 추운 집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하죠? 다시 두꺼운 옷을 껴입어야 한다고. 집에서도 패딩을 입어야 한다고.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4월이 되자 서울은 완연한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해서 보일러를 계속 틀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이거 여기 놓으면 돼. 제이슨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그 다음에 빨간 거 찾아봐. 에밀리가 대답했어요. 거실로 나가봤습니다. 두 아이가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레고를 하고 있었어요. 주변에 레고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뭐 만드는 거야?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집이요. 따뜻한 집. 에밀리가 레고 성을 가리켰어요. 빨간 지붕에 노란 벽, 작은 창문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예쁘네.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봐요. 제이슨이 레고 바닥을 두드렸어요. 여기가 따뜻한 바닥이에요. 온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5살짜리가 온돌을 안다니. 토론토에서는 절대 볼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아이들이 바닥에서 놀 수 없었거든요. 에밀리는 늘 책상이나 침대에서 숙제를 했어요. 제이슨은 소파 위에서 레고를 했죠. 바닥은 그저 걸어다니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바닥이 놀이터였어요. 아이들은 맨발로 바닥을 밟으며 돌아다녔습니다. 레고를 찾느라 엉덩이를 들썩이며 기어다녔어요. 배를 깔고 누워서 조립했습니다. 엄마도 같이 해요. 에밀리가 레고 조각 몇 개를 건넸어요. 저도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렸습니다. 딱딱한 레고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아이들과 함께 집을 만들었어요.
등 밑에서 따뜻한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포근했어요. 마치 거대한 이불 위에 누운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기 작은 거 줘봐. 에밀리가 손을 뻗었어요. 세 식구가 바닥에 나란히 엎드려 레고를 했습니다. 가끔 제이슨이 깔깔거리며 웃었고 에밀리가 진지하게 설명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에밀리가 레고를 내려놓고 그냥 바닥에 드러 누웠습니다. 피곤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기분 좋아요. 에밀리가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어요. 제이슨도 따라했습니다. 레고를 밀어내고 팔다리를 쭉 펴고 누웠어요. 여기 바닥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에밀리가 중얼거렸어요. 왜? 웃으며 물었습니다. 따뜻하고 넓고 마음대로 놀 수 있어요. 캐나다에서는 바닥이 차가워서 못 누웠잖아요. 에밀리가 눈을 떴어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7살짜리가 기억하고 있었구나. 바닥이 차가워서 놀지 못했던 것을. 그래. 여기는 바닥이 특별하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도 아이들 옆에 들어 누웠습니다. 세 식구가 거실 바닥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거실을 채웠어요. 바닥은 따뜻하고 햇살은 포근하고 토론토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오후였습니다. 엄마. 제이슨이 불렀어요. 응. 우리 계속 여기 살면 안 돼요? 5살짜리의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에밀리도 몸을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도 여기 있고 싶어요. 캐나다 집은 너무 추웠어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집의 추위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엄마도 여기 있고 싶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어요. 제이슨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하지만 엄마 일이 캐나다에 있어서 6개월만 있기로 했잖아. 설명했습니다. 일은 여기서도 하면 되잖아요. 에밀리가 따졌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 남을 방법은 없을까? 회사에 정규 전환을 요청할까? 아니면 한국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볼까? 바닥에 누워있는데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로버트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제니퍼, 좋은 소식 있어. 월요일에 얘기하자. 무슨 일이지? 메시지를 보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레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에밀리와 제이슨이 바닥에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반팔 차림의 맨발로. 토론토에서는 늘 조심스럽고 위축되어 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집에서도 두꺼운 옷을 껴입고 움츠러들어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자유로웠어요. 바닥이 따뜻하다는 이유만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4월 하늘이 파랗게 개어 있었어요. 6개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벌써 2개월이 지났어요. 4개월만 더 있으면 토론토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봐요. 다 만들었어요. 에밀리가 레고 집을 들어 올렸어요. 와, 멋지다. 박수를 쳤습니다. 이 집에는 온돌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따뜻해요.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온돌을 자랑하다니. 에밀리야. 불렀습니다. 응. 너 정말 행복하구나.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응. 여기 진짜 좋아요. 에밀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아이들을 다시 그 추운 곳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다고. 월요일 아침 로버트가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캐나다 본사와 연결된 회의였어요. 제니퍼, 프로젝트 정말 잘하고 있어. 로버트가 화면 속에서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본사에서 결정했어. 서울지사를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로버트가 말을 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울지사 팀장으로 남아주길 바라. 정규직으로. 로버트가 서류를 화면에 띄웠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규직? 여기 서울에서?
조건은 이래. 급여 30% 인상, 주거비 계속 지원, 아이들 교육비 전액 지원. 로버트가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소 2년. 원하면 더 오래도 가능해. 로버트가 대답했어요. 2년. 아니, 어쩌면 그 이상. 생각할 시간 주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한국에 남는다. 그 말의 의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 겨울에도 반팔 입고 놀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캐나다를 떠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 친구들이 있는 곳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무엇이 정답일까요? 아이들에게 무엇이 더 좋을까요? 핸드폰을 꺼내 토론토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즘 거기 날씨 어때? 곧 답장이 왔어요. 미쳤어. 11월인데 벌써 영하 15도야. 난방비 고지서 받고 기절할 뻔했어. 이번 달 52만 원 나왔어. 52만 원. 한국에서는 4개월치 난방비였습니다. 다음 날 퇴근 후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한국 음식을 좋아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잘 먹었습니다. 제이슨은 밥을 먹다 말고 거실로 뛰어가 바닥에 드러 누웠습니다. 배부르고 따뜻해. 행복한 신음소리를 냈어요. 에밀리도 따라갔습니다. 오빠 옆에 나란히 누웠죠. 저도 식탁을 치우고 아이들 옆에 누웠습니다. 세 식구가 거실 바닥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엄마 할 말 있어?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왜? 놀라 되물었어요. 엄마 요즘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아요. 딸이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7살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제 마음을 읽다니. 있어. 큰 고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뭔데요? 에밀리가 몸을 돌려 저를 마주봤어요. 회사에서. 엄마한테 여기 계속 있으라고 했어. 한국에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짜요?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적어도 2년은. 어쩌면 더 오래.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여기 있어요. 에밀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제이슨도 일어났어요. 나도 좋아요. 캐나다 안 갈래요. 하지만 캐나다가 우리 집이잖아. 친구들도 있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왜? 물었습니다. 여기는 따뜻해요. 집이 따뜻하면 마음도 따뜻해져요. 에밀리가 바닥을 두드렸어요. 캐나다 집은 추워서 무서웠어요. 밤에 떨면서 잤잖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엄마, 나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우리 집은 바닥이 마법이라고. 겨울에도 반팔 입고 산다고.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집이 따뜻하다는 걸 자랑하는 아이. 그게 얼마나 슬프고 또 감사한 일인가요? 나도요. 제이슨이 제 팔을 잡았어요. 나도 여기 있고 싶어요. 여기서 레고하고 싶어요. 바닥에서. 두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껴안았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로버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어요. 잘 결정했어, 제니퍼. 환영해.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등을 감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12월이 왔습니다. 서울에 첫눈이 내렸어요. 영하 8도. 저녁 뉴스에서 앵커가 말했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외출 시 두껍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에밀리와 제이슨이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걸 구경했어요. 둘 다 반팔에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눈이에요. 제이슨이 소리쳤어요.
예쁘지? 옆에 서서 함께 봤습니다. 밖은 춥겠다. 에밀리가 중얼거렸어요. 응. 아주 추울 거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따뜻하네요. 에밀리가 미소 지었어요. 그래. 우리는 따뜻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옆집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어머, 애들 옷 좀 봐. 감기 걸리겠어. 할머니가 놀라셨어요. 집이 따뜻해서 괜찮아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온돌 빵빵하게 틀었구먼. 좋지, 좋아. 애들이 따뜻해야지.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바닥에 드러 누워 있었어요. 엄마도 와요. 에밀리가 손짓했습니다. 저도 아이들 옆에 누웠습니다. 세 식구가 따뜻한 바닥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봤어요. 창밖으로 눈이 하얗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창문을 때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따뜻했습니다. 바닥이 우리를 감싸주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제이슨이 불렀어요. 응. 나 여기가 정말 좋아. 5살짜리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에밀리가 말했어요. 엄마, 한국 와서 고마워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토론토에서 우리는 추위와 싸우며 살았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떨었고 집이 따뜻하다는 게 사치였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겨울에 집에서 반팔을 입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바닥에서 마음껏 놀 수 있었습니다. 온돌. 단순히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품는 기술이었어요. 바닥이 따뜻하면 삶이 따뜻해집니다. 집이 포근하면 마음도 포근해지죠. 창밖에 눈발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영하 8도. 토론토보다 덜 춥지만 충분히 추운 날씨였어요. 하지만 우리 집안은 봄이었습니다. 에밀리와 제이슨이 제 양옆에 꼭 붙어 누웠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서 세 식구가 행복하게 웃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따뜻한 바닥을 가진 진짜 우리 집.